자, 들어가겠습니다. 감정평가가 좀 난이도가 높고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아예 처음부터 딱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낫겠죠, 그죠? 찍어드리고 지금 나가는 거니까. 왜냐면 감정평가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제 감정평가사를 같이 이제 강의하는데 학개론에서 나오는 건 딱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6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와요. 6문제. 6에서 7문제인데 일단은 제가 거의 별표 3개. 3개라는 것은 거의 90%. 확률이 높은 것 쪽으로 우리가 오늘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디가 이제 중요하냐면 프린트를 한번 볼게요. 프린트를 보시면 1번 문제가, 자, 요거 보시게 되면, 자, 따라합니다. 가치의 제 원칙. 오늘 프린트는 다 받으셨어요? 가치의 제 원칙. 그래서 여기가 가장 유력해요. 오늘 할 부분이 부동산 가치의 제 원칙이 거의 90%입니다. 90%. 그래서 이제 딱 6군데를 제가 찍어 드릴 거예요. 그죠? 제 원칙인데, 이 제라는 게 13가지 원칙이 여러 가지인데, 근데 우리가 한 코스 도신 분들 왜 적합과 균형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따라서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이따 기출문제도 제가 이제 제 프린트도 풀고 기출문제를 다 풀어드릴 텐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거의 시험 문제가 90% 나옵니다. 여기 잡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잡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는 좀 적어 드릴게요. 또 페이지 또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오늘 나갈 건데, 넘겨보세요. 쭉 넘기시면은 어디냐, 페이지로는 485페이지에 있어요. 485. 여기를 굉장히 오늘 강하게 갈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강하게 가서 일단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까지만 봤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틀을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가치의 원칙.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 오늘 프린트본을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2번 문제 따라해보세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찾았죠? 이것도 거의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위주로 여기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역, 어느 분석이 먼저라 그랬죠, 제가?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한다 그랬죠, 그죠? 페이지로 찾을 테니까 가만히 있어봐. 자, 그럼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도 이제 페이지를 적어 드릴게요. 어디냐?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503페이지였어요. 503페이지로 가셔서 여기 위주로 또 제가 갈 겁니다. 여기 503. 찾으셨습니까? 503 가시고.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이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페이지 509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509에 가시면 그 중간에 박스가 하나 있었죠.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요 박스를 하나 보더라도 한 문제가 무조건 맞춰요. 그죠? 그래서 이 박스가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라는 얘기를 할 테니까 여기서 이제 두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별표 몇 개짜리입니까? 3개짜리, 3개짜리. 그래서 거의 뭐 90%이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3방식이 있죠. 516페이지로 가시면, 자, 따라해보세요. 3방식. 찾으셨습니까? 여기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3방식은 나온다면은 3방식에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이 나오는데 거의 계산 문제를 좀 얘네들이 주어줘요. 계산 문제.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기출특강 때 계산 문제 할 건데, 원가, 비교, 수익 중에서 계산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뜨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산 문제를 가고 또 이론적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계산 문제가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여기가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이도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원가 방식까지 아마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가까지 가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강하게 좀 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특히 오늘 여러분들이 그 계산기는 다 갖고 오셨죠? 그래서 오늘 GT 쓰는 게 3번 문제거든요. 3번 문제가 기출인데, 이 시상가액 조정이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GT는 뭐예요? 나중에 그걸 더해주죠. 그래서 지가 알아서 계산하기 때문에
3번 문제에다가는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보세요. 프린트 3번에. 그래서 아마 이게 기출이기 때문에 숫자만 바꿔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 생각에.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래서 일단 뭐 이론 강의에는 이 세 가지에 대한 계산을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상가의 조정 정도는 제가 이제 이따가 GT를 이용하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왜 물건별 감정평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아까 어디였죠? 거기가 굉장히 막 여기 막 엄청나게 막 체크하고 했는 데가 페이지가 556페이지였나요? 556. 찾으셨습니까? 556. 여기는 뭐 별표 다섯 개짜리입니다. 5개짜리. 그래서 일단 뭐 별표 3개만 쳐 그냥 3개만 치자 그냥 5개는. 어느 날 갔더니 별표에 되게 예민하시더라고요. 이거 별표 몇 개짜리예요? 그러는데 그냥 3개만 쳐 3개. 내가 흥분했어. 미안해. 여기는 거의 나와. 그래서 여기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따라서 가성비가 높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근데 556페이지에서 558페이지는 2페이지도 안 되죠? 여기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평가사 따로 오셨어요? 공인중개사 따로 오셨어요? 이 단어가 만만치가 않아요. 뭐 가치가 나오고 뭐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내가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아까 딱 어느 분이 지나가면서 아씨 못 알아듣니까 그냥 앞에 앉자 그러시는데 그래서 다 들어요, 저는. 그래서 왜 나를 들으라는 얘기 같아, 그죠? 그래서 이게 학개론이라는 자체가 왜 그러냐면 자, 법이에요, 학문이에요. 학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 모르겠어요. 내가 들었는데 못 들었는데 그건 뭐 삐지지 말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땀새 나올 때를 하자.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동감하시나요? 그래서 동감하셔서 그럼 여기는 그냥야 가성비가 굉장히 높죠? 556 찾으셨습니까? 여기는 거의 뭐 여러분이 뜯고 있어야 돼요. 찾으셨죠? 자, 이게 따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 규칙의 일부예요. 그죠? 일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라는 데만 해도 저도 이제 모의고사를 냈지만 다른 강사가 내더라도 요 안쪽에서 많이 내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가성비가 높은 게 아마 다음 주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시지가예요. 넘겨볼게요. 자, 페이지 가시면 이제 500 아마 넘기시면은 575에 등장할 때 있죠. 575에 가시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찾으셨습니까? 얘는 100% 시험에 나옵니다. 100%. 그죠? 100%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수월한 거는 여기는 못 알아들어요. 왜? 평가니까. 근데 따라서 공시가격. 여러분 요새 공시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 들어보셨나? 하여튼 흥분하고 계시는데, 그죠? 그래서 막 지금 보유세나 이런 것들을 좀 인하시키려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럼 공시가격을 때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세를 한다는 거는, 자, 주택이라는 건 단독주택만 있어요? 공동주택도 있어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아까 그냥야 100%야. 100%. 우리 가격 공시라는 건 들어보셨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우리가 익숙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맞히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딱 찍어드린 게 4파트인데, 하나, 둘, 셋, 4파트. 우리가 아시죠? 아까 5파트죠? 물건별 평가 했었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 감정평가, 감칙에 대한 물건별 평가 파트를 잘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한 5, 6문제 나와요. 계산은, 근데 중요한 거는, 따르면서 계산은 기출문제에서 나온다. 기출문제에서 숫자를 많이 바꿔내요. 간혹 가다가 아마 작년에 공부하시는 분 계시지만 약간 변형한 건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제끼시고 기출문제 위주로 좀 가셨으면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위주로 가져가시고, 자, 앞쪽에서는 조금 제가 빼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것들은 이제 우리가 쭉쭉쭉 빼면서 안 한 게 위주로 좀 가볼게요.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 465페이지를 또 제목을 봐야 되니까 465페이지로 가시면, 자, 부동산 평가의 분류라는 파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별표는 몇 개 쳤죠?
두 개 쳤죠? 예민하시죠, 그죠? 그래서 세 개짜리는 아니에요. 두 개니까, 그러니까 한 2년에 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1, 2월 동영상 찍으신 걸 참고하시고 여기서 안 한 거 한번 잡아볼게요. 466페이지로 가시면은 이번에 업무기술사항에 대한 분류에 단독평가와 합의제평가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왜 안 했냐?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보세요. 단독은 그냥 해요. 한 1인이에요. 그럼 1인이 하니까 신속하죠. 근데 객관적이지 못하죠. 근데 합의제는 혼자 합니까? 여럿이서 합니까? 신속하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어때요? 좀 이렇게 신속하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떨까? 여럿이서 이제 의사결정할 게 있기 때문에 좀 날 수 있는 건데 그냥 단독이면 하나고 그냥 합의제는 여럿인데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제가 염두에 안 한 부분은 한 페이지 넘기시면 468페이지를 안 했어요.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정확하게 다른 데는 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 독립평가에는 체크가 안 되셔 있죠. 찾으셨습니까? 자, 이건 따라서 일본 평가, 일본 감정평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독립평가라는 말을 써요. 무슨 평가 말 쓴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가는 자, 거기 보시면 개별평가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럼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개별 물건 기준은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따라해보세요. 부분평가, 일괄평가, 구분평가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일본 감정에서는 독립평가라는 말을 써요. 이 독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혹시 이제 모의고사가 뜰 수도 있는데 거의 안 내시겠죠, 강사분들 다. 저 포함해서. 자, 그럼 우리가 이 독립평가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현황평가와 족보무평가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현황은 현재 주어진 상황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그냥 있는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건부지를 보는데 족건부는 토지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봐요. 그래서 낮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독립평가는 우리나라 감정평가예요? 일본 감정평가예요?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둘 다 자, 따라해보세요.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 토지에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있어요? 있죠. 있는데 우리가 이 독립평가라는 거는 토지에 건물이 있어도 따라서 없는 거로 본다. 조건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독립평가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독립평가 찾으셨어요? 자, 이거는 자, 니은에 보시면은 복합부동산이면서 뭐만 평가한다는 나와 있죠? 토지만. 그럼 독립평가는 건부지를 그냥 해요? 낮으로 봐요. 그러면 건물이 없는 거로 보죠. 그래서 상정에서 건부지를 채용으로 상태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부감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고려되지 않죠. 일종의 우리나라의 현황이에요? 조건부평가예요? 조건부평가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그냥 들어보세요. 부분평가라는 말은 우리나라랑 좀 틀린 게 얘네들은 토지에 건물이 있어도 있는 거로 봐요. 그래서 현황평가를 보는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안 한 파트를 제가 좀 어저께 좀 체크해 봤는데 쭉 넘겨보시면은 476으로 한번 가볼까요? 476으로 가시면 자, 거기 보시면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따라합니다. 가치의 다원적 개념. 가치는 하나예요?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사용가치, 교환가치, 투자가치까지만 체크가 돼 있죠. 그래서 장부가치서부터는 안 나온다고 보는데 장부가치는 그냥 밑줄 쳐보세요. 장부상의 잔존가치를 얘기하고 이제 보험가치는 보험금을 산정할 때 사용가치. 정부가 이제 과세할 때는 조세를 부과할 때 또 가치가 되겠죠. 공익은 이제 보존과 보존, 공공목적이 비경제적이니까 그 밑에 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사용가치, 교환가치, 투자가치 위주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 그냥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다른 거 쭉 넘기셔서 이제 본격적으로는 갈게요. 그래서 쭉 넘겨보십시오. 예전에 했던 것들은 그냥 염두에 맡기고 485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485페이지 가시면은 자, 별표 3개 쳐 있죠? 가치의 재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이 거의 유력해요. 얘가 아마 매번 모의고사 나올 겁니다. 이 재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13가지 원칙인데 여기에 메인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따라서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른 사이드로 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평가사가 각을 매길 때 원칙을 안 지켜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넘기시면은 아마 채용의 원칙이라는 걸 먼저 잡아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49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90페이지 가시면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이걸 이제 중추적으로 보고 이걸 가지고 연관된 원칙들을 우리가 봐요. 내부적이냐, 외부적이냐를 보는데, 자, 채용에 대한 것은 부동산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반 가격제 원칙에서 갖고 와서 우리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채용의 원칙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 됩니다. 부동산 고유 원칙. 자, 따라해보세요. 부동산에서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용도가 다양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이용을 해야 되죠?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깔고 가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칠판 중에는 부동산이에요? 일반 재화예요? 용도가 다양하지 못하죠. 획일적이기 때문에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지우다가 여성분들은 분발하는 데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부동산, 각계. 자, 의 가시면, 자, 우리가 강남역 사거리는 보통 상업용이니까 거기다 공장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돼요? 자, 따라서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합리적, 합법적, 최고 최선의 이용을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 경기를 다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니은에 가시면, 따라서 용도의 다양성 찾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토지의 특성에서 부중성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부중성도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디귿번, 채용의 원칙은 어디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특유의 가격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좀 우리가 보시면서 천천히 493페이지로 가죠. 자, 페이지는 여기다 적겠습니다. 493페이지 균형의 원칙으로 가보세요. 자, 가시면 균형의 원칙에 막 체크가 되어 있고 별표 쳐 있고 난리 났죠? 따라서 균형의 원칙. 시험 문제 균형의 원칙이 가장 유력해요. 493. 그럼 균형의 원칙은 뭐냐면, 자,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거는 따라서 기능적 감가. 아까 기능적 감가 기억나시죠? 설계 불량이라든지 디자인 형식이 구식화,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거는 무슨 적 감가가 됐다. 기능적. 그러면은 그냥요 감가가 됐어요. 그럼 이 감가가 된 건 왜 그럴까요? 자, 이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지하 주차장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거는 따라서 내부적인 요인. 외부예요, 내부예요. 그 안에 있는 내부가 안 맞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 시험 문제에 내부 구성 요소라는 단어가 떠요. 구성 요소관. 그래서 이 구성 요소가 또 생산 요소이기도 합니다. 생산 요소. 그래서 설계 설비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자, 이거는 자, 그 지역이 잘못된 거예요. 부동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따라해봐요. 개별 분석. 개별 분석을 해야 돼. 이 단어가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책은 보고 계셔요? 읽어볼게. 의 간다. 그 부동산이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 요소 간의 내부 결합 균형이라고 돼 있죠. 그럼 내부 구성 요소에 대한 균형이고 우리가 판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찍어줄게. 2번에 다 보지 말고 리을에 보시면 개별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 다음에 미음에 기능적 감가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가장 유력한 게 균형과 적합의 원칙을 바꿔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들어볼게요. 자,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균형은 외부예요, 내부예요. 내부가 생략될 수 있고, 따라서 구성 요소. 구성 요소라는 단어가 생산 요소 간에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 경제적 감가야, 기능적 감가야. 기능적 감가고, 기능적 감가를 나타내고, 자, 지역을 분석한 거야, 부동산 자체의 개별 분석이야. 개별 분석이죠. 이 단어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적합의 원칙과 얘네들을 바꿔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 강력하게 메인을 잡아야 됩니다. 메인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갑니다. 균형의 원칙을 봤으면 적합의 원칙을 보여드리죠. 자, 적합의 원칙은 어디 있냐?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가시면은 488페이지였어요. 적합가죠. 칠판 488페이지입니다. 가시면 적합의 원칙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외부적인 요인과 관련된 거예요. 적합 찾으셨어? 적합. 자, 적합은 이런 거예요. 자,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고 봐봐요. 그럼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고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럼 주택은 수익성을 중요시해요? 쾌적성을 중요시해요? 시끄러우면 못 살잖아, 그지? 근데 시장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앉아나면 큰일 나지. 그러면 수익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는 대상 부동산 자체의 내부적인 게 안 맞는 거야? 외부 환경이 안 맞는 거야? 환경이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내부다, 외부다. 외부, 환경이 안 맞고, 그 다음에 그러면 치유가 가능해요? 치유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따라서 경제적 강가.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되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적합의 원칙 가볼게요. 적합의 원칙은 그 부동산 용도형을 최고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냥이야 그 부동산에 속한 환경이야. 환경이 외부가 생략이 됐죠. 그래서 외부라는 것도 넣어도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도 부동산 고유의 가격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그럼 얘가 왜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냐? 자,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런 모니터, 저런 모니터 같은 거는 저거는 그냥입니까? 일반 재화입니까? 저거는 뭐 여기서는 가치가 높은데 저기 강원도 산골로 가면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진 않죠. 근데 부동산은 그냥이야 그 지역에 따라 달라. 그럼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원칙이지. 분위기 안 좋아. 저거 모니터 좀 봐봐. 쟤 부동산이야 일반 재화야. 쟤는 외부 환경과 상관이 있어 없어? 대답 좀 해봅시다. 저거 강원도 산골로 간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나? 장난 아니잖아. 그렇잖나? 근데 부동산은 그냥이야 환경이 중요해. 그죠? 어디에 대해서 적합하냐에 따라서 이건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부동산. 그래서 우리가 고유의 가격 원칙이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파란 색깔에 펼쳐보세요. 파란 색깔 나와 있어요. 그럼 칠판 봐요. 적합의 원칙은 좀 전에 내부였어요? 외부였어요? 구성 요소였어요? 환경이었어요? 치유가 안 됐죠? 그럼 기능적 강가예요? 경제적 강가예요? 경제적 강가고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바꿔낸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 파란 색깔을 보고 계시나? 그럼 균형의 원칙은 외부다, 내부다. 적합의 원칙은요? 외부. 그 다음에 적합은 동그라미 2번에 기억의 두 번째 지역 분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니은의 무슨적 강가? 경제적 강가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적합과 균형이 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답을 찾아내시면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답이 될 가능성이 커요. 적합과 균형.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문제는 조금 돌려내서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보여드리기로 했는데 이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아직은 전체를 다 안 나갔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문제도 딱 보면은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가요? 이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문제 풀지는 않습니다, 제가. 풀지는 않고 여러분들한테 그 유력한 걸 한번 볼게요. 499페이지로 가볼게요. 499페이지 가셔서 풀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 안 했기 때문에 5번하고 6번을 확인하고 제가 올 건데 지금 499페이지 5번, 6번 있나? 찾으셨어? 그럼 자, 이렇게 얘기했어. 자, 시험 문제는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 진짜야? 진짜 보고 있어? 그러면 1번서부터 5번까지 균형과 적합이 나오면 그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하는지 몰라? 알아? 그럼 몇 번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커? 2번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커. 좀 해자. 알겠죠? 그죠? 그 마찬가지 6번도 마찬가지지? 6번도 몇 번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커? 깜짝아. 찾았어. 그러니까 그거 먼저 잡고 나서 가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 근데 얘도 있긴 하지만 거의 적합과 균형의 원칙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나? 그럼 한 번만 더 볼게. 7번 가볼게. 7번. 7번 가서 딱 보니까 이것도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정답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이라는 거야. 아, 7번에 5번이라고. 찾았어? 그럼 여기서 느끼는 바가 뭐야?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걔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적합과 균형의 원칙이 나온다는 걸 보고 들어가시면은 아주 기초문제 수월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시키게 되면 메인 요리가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얘기해봐요. 회 먹으러 가고 막 그러면은 막 반찬 나온 거 다 먹고 주워 먹으면 이걸 못 먹어요. 그죠? 따라서 메인이 중요하다. 다른 사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다른 애들 한번 볼게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다른 애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485페이지로 갑니다. 485 가시면은, 자, 거기에 변동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이드로 갈게요. 485페이지. 자, 우리가 485. 변동의 원칙 찾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눈높이로 갈게요. 자, 따라서 변동의 원칙. 자, 따라서 의에는 변동한다는 게 나온다. 변동하는 게 나와요. 자, 갈게.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따라서 변동 과정. 찾으셨어? 눈높이 가는 거야. 못 알아듣는다니까. 자, 부동산 요소 부단이 따라서 변동한다. 무슨 원칙이야? 변동의 원칙이에요. 변동의 원칙. 항상 변함에 따라 간다는 게. 아시겠죠?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넘기지 마, 아직. 자, 얘네들은 어떻게 시험제 나오냐면, 이 토대가 되거나, 그러니까 전제가 된다는 바탕을 깔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쫙. 그래서 시간에 관련되는 건데, 부동산 안 변해, 계속 변해.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안 변한다, 항상 변한다. 따라서 시점에 따라 다르다. 그럼 시점을 다시 명시해야겠죠. 그럼 얘는 시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점. 그래서 시점에 대한 게 나오면 변동이에요. 자,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기준 시점. 기준 시점 예전에 공부했었죠. 뭐 예습을, 복습을 안 하니 뭐. 자,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이에요. 시점이 나와요. 시점. 그럼 찍어줄게. 넘겨봐. 시점 나온다. 갈게. 하나 넘겨봐. 넘기시면은 펜 들어보세요. 저 어딨냐? 486페이지 디귿번 있어요? 디귿번? 디귿번에다 몇 붙여봐. 갈게. 따라서 시점 수정과 기준 시점 확정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는 나오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시점을 확정해야 된다는 것은 무조건 무슨 원칙 지는다? 변동의 원칙을 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예측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얘도 그냥이야. 그 안에 예측이라는 게 들어가요. 들어가죠. 갈게요. 의의합니다. 자, 그럼 칠판 봐봐. 아까 변동은 과거와 현재만 변해, 미래도 변해. 근데 예측한다는 거는 과거를 예측한다는 거야,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야. 미래에 있는 거야. 대화를 하자. 과거를 예측한다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 그럼 과거, 현재야, 미래야. 장래가 중요해, 장래가. 따라서 장래 나오면 예측의 원칙이야. 그래서 얘는 미래가 중요한 거지. 과거, 현재야, 미래야. 그러면 장래라는 게 안 들어가겠어? 이 안에 들어가겠어. 들어가면 예측의 원칙과도 관련이 되겠죠. 맞아요? 장래에 그냥요, 수익이 발생해요. 수익이 발생하죠. 가볼게. 지금 예측의 원칙의 보고 계셔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따라서 장래 수익을 예측하죠? 이런 거 나왔다? 그럼 무슨 원칙이야? 예측의 원칙이에요. 예측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디귿번을 좀 볼게요. 예측의 원칙은 영속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나요? 자, 왜 그럴까요? 토지는 그냥요, 오래 가요. 장기적으로 예측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속성 관련된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 영속성 나오면 그냥요, 장래가 나왔어요. 장기 나오고 그랬죠? 예측의 원칙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그래서 예전에 했었는데, 우리 부동산도 수요 공급이 없어요? 수요 공급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상호작용해서 우리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수요 공급이라는 게 안에 들어갑니까? 기업법만 체크하세요.
자, 재화의 가격은 수용급의 상호정에서 결정된다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러면 다시 또 수용급에 영향을 미치니까, 자, 따라서 가격의 이중성.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리을본에 아마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수용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결정된 가격이 다시 수용급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의 이중성에 근거가 된다는 게 나와 있나요? 이렇게. 그래서 가격의 이중성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대체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건 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대체 원칙. 그래서 최근의 경향에 얘를 좀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대체한다는 거는 어떻게 돼? 대신할 수 있는 게 대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의 원칙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대체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갑니다. 이 대체의 원칙은 뭐냐면 대신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우리가 이 평가를 하려면, 자, 따라합니다. 비교 방식. 그냥 해요? 비교해요? 사례와 비교해서 내 감정평가를 할 수 있죠. 그때 이제 이 대체의 원칙을 토대로 간다는 건데, 자, 만약에 사례 부동산이 있고요. 요거 사례 부동산이 있고, 대상 부동산이 인접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부동산은 항상 물리적은 돼요? 물리적은 안 돼요? 용도적만 가능하죠. 그래서 물리적인 대체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개별성 때문에. 대체를 뽑아다가 바꿀 수는 없는데, 자, 어때요? 우리 건물과 옆에 있는 사고는 그냥 해요? 용도가 비슷비슷해요. 가격도 비슷하죠? 얘기 좀 해봐요. 따라서 대체의 원칙 갖고 감정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례부동산과 대상부동산을, 자, 따라서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가 있으면 비교할 수 있죠? 서로 비슷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그냥 합니까? 용도가 비슷합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건 따라서 기능, 효용, 가격, 이런 거에서 비슷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대신할 수 있거나 대체한다는 건 물리적인 대체예요? 용도예요? 기능과 가격 면에서 대체죠? 그럼 시험지에 물리적 대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용도와 기능과 가격이 비슷하게 된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물리적 대체는 맞다, 틀리다. 자, 어떤 거예요? 불러보세요. 용도와 기능과 가격 면에서 비슷하다고 하셔야 되죠. 맞죠? 그러면 자, 가볼게요. 자,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자, 내가 대신해 줄게. 그러면 그냥요,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준다. 뭐가 있어야 대신해 준다? 그럼 요게 있어야지만 대체하는 거지 물리적 대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이제 특히 토대가 되는데, 거래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되는데, 자, 들어갑니다.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5층짜리 건물인데, 둘 다 이 효용이라는 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둘 다 있으면 가격이 비싼 걸 선택하겠어요? 가격이 좀 싼 거 선택하겠어요? 싼 거 선택하죠. 어렵지 않잖아. 그럼 가격이 똑같으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있는 거,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하겠죠. 이게 따라서 대체의 원칙. 그럼 대체라는 건 대체라는 게 들어가고 대신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따지라는 건데, 자, 근데 3방식이 적용된다는 것은 내가 원가를 알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사례를 가져와서 대체할 수도 있죠. 수익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3방식이 적용된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따라서 대체. 그럼 항상 이건 그냥이야. 대체라는 게 들어가. 그래, 갈게.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에 관해 상호작용에서 부동산이 형성된다. 아까 효용이 엘리베이터예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둘 다 효용이 유사하다면 가격이 비싼 거, 싼 거. 가격이 유사하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있는 거. 있어야 효용이 커지죠. 이런 거 나오면 대체의 원칙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리적으로 대체했어요?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줘요. 용도와 기능과 가격의 대체지 물리적 대체가 아니라고 했죠. 이번에 기억 몇 방식 모두 이론적 근거다? 3방식과 관련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오른쪽 경쟁의 원칙 가봐요. 경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쟁을 한다는 원칙인데, 자, 들어볼게요. 그럼 경쟁도 그냥입니까? 그 안에 경쟁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래서 경쟁의 원칙을 답을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순댓국집이 너무 장사가 잘 돼. 줄을 서시오. 그럼 너무 장사되니까 초과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초과율 막 나타나니까 순댓국집이 하나만 생겨 굉장히 많이 생겨. 경쟁이 심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보고 있어? 경쟁의 원칙은 초과에는 뭘 또 불러일으킨다. 그럼 많아지니까 또 초과에 소멸될 수도 있죠? 이게 무슨 원칙이다? 경쟁이야. 그지?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따 제가 기출문제가, 요거를 수익 체증 체감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대답해봐요. 왜? 경쟁이라는 게 들어가잖아. 그렇지? 프린트 봐. 프린트 옆에다 껴. 프린트. 나도 여러분들 눈물이 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프린트 옆에 끼고 가자, 그냥. 1번을 보는데, 1번에 4번이 있어, 4번. 4번 있어?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바로바로 가는 게 낫지. 이따가 한번 다 까먹어. 그렇지? 내가 한번 읽어볼게. 초과에는 다시 경쟁을 이야기하면. 경쟁이 들어갔지? 그럼 무슨 원칙이니? 경쟁의 원칙이란 말이야. 그래도 무슨 말 못 알아듣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수익 체증 체감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얘기해야 다음 넘어가요. 이거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4번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쟁 들어가면 무슨 원칙이다? 경쟁의 원칙.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부동산도 경쟁이 심하면 그냥이야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됐다 또 많아요. 자, 493페이지로 갑니다. 493 가시면은 493 찾으셨어요? 책을 넘기는 게 약간 신경실적으로 넘기시는 것 같은데. 항상 그래요. 제가 월요일서부터 요새 일요일까지 강의하는데, 개론을 미워하지,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넘기는 거, 아이씨, 이게 중계하면서 뭐가 필요해, 이씨, 막 넘기는데, 제발, 전 착한 사람이고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론이 싫은 거지, 제가 싫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만 오면, 막 넘겨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를 천천히 493페이지에 10번 있어요, 10번? 찾으셨어요? 제가 미운 게 개론이 미운 거죠, 그죠? 전 되게 착해요. 제가 막 여러분들 하라는 대로 다 시킨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넘기는 거는 이게 짜증난 거죠, 얘가, 그죠? 이렇게 보시는데 일단 492페이지 기여의 원칙부터 갈게요. 492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너무 신경질 내지 마세요. 자, 기여의 원칙 찾으셨습니까? 야, 너 거기 기여하는 게 뭐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여한다는 거예요, 기여. 그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높게 평가돼요? 낮게 평가돼요? 그쵸? 가게 낮잖아. 그치? 그 다음에 지금 막 한 8억에 거래되는데 한 7억밖에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감정평가를 안 해야 돼요? 평가를 한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죠? 얘기해봐요. 자, 봐봐. 아까 이 적합의 원칙 같은 거는 치유할 수가 있었어요? 치유가 안 됐어요. 근데 얘는 치유가 안 돼요? 가능은 해요. 가능하다면 치유를 하면서 감정평가를 해보는 거죠. 맞죠? 자, 그럼 봐봐. 자, 이건 외부 환경이 잘못됐어요? 내부 구성 요소가 잘못됐어요? 그럼 무슨 원칙이 어긋나는 거죠? 균형의 원칙이 어긋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여하느냐를 따져봐야 된단 말이지.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7억인데 지하주차장 설치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겠어요? 돈이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죠. 그러면 1억이 딱 생산비가 들어가죠? 그럼 들어가서 8억으로 팔면은 사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죠.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이 토지도 나왔다. 봐봐. 토지 나왔는데 갑돌이가 요거 1억이고 얘가 지금 1억 달러예요. 그죠? 1억 달러인데 평가사한테 살짝 물어봤더니 요거 합치면 한 5억 받는데 5억. 그지? 그럼 얘 그냥 얘 꼬셔야 돼. 꼬셔야 되잖아.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아? 그러면 얘를 합쳐갖고 2억이 돼야 돼? 더 높아져야 돼. 그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7억에서 1억 들어가면 생산비밖에 안 건진 거잖아. 그냥 야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그다음에 기여도가 있어야 된다. 기여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20억 되면 안 하시겠어? 하겠어. 그러면 기여한다는 걸 따져본다는 얘기야. 그지? 돈 되는 건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네. 그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여한다. 기여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럼 생산비를 합쳤어요? 기여도를 합쳤어요? 기여도 합이죠. 그래서 기여도를 따진다는 거야. 기여도 합. 그럼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지 아직 안 나왔는데 만약에 20억 되면 안 하시겠어요? 20억 되면 하겠어요. 추가 투자를 하죠.
네, 추가 투자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적정성.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기여의 원칙이 이제 선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20억이 되면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는 균형에도 맞겠죠? 그래서 얘가 선행해서 또 얘가 후행한다 이렇게 가볼게요. 그럼 얘도 그냥이야 기여한다는 게 들어가죠. 가볼게. 어디 하는지는 아세요? 492페이지 양가로 8번 하고 있어요. 그죠? 하도 내용이 많으니까 여기 가볼게요. 기여의 원칙이란 부동산 가격은 대상 부동산의 생산 비합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기여도에 따라 달라졌죠. 기여라는 게 들어갔지. 그렇지?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감정평가에 적용해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옆에 잠깐 수익 체증 체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아직은 안 나갔지만 건물이 수익이 체증하면 투자하지만 체감하시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럼 얘도 추가 투자를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버전에 보시면 기여의 원칙은 균형의 원칙에 선행한다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기여가 맞으면 또 균형이 맞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그럼 봐봐. 그럼 이건 기여야 수익 체증 체감이야. 그럼 얘가 글씨에 나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의 갑니다. 수익 체증 체감 찾으셨어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단위 투자율 계속 증가시키면 어느 시점까지 수익이 따라서 체증하지만 그 이외에 수익 증가율이 체감한다. 따라서 수익 체증 체감.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49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얘는 이제 기여의 원칙과 약간 바꿔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따라서 수익 배분의 원칙. 자, 이건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수익 배분의 원칙도 내부적인 요인인데요. 자, 이 수익 배분을 한다. 들어보시면은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 있어요. 노동, 그 다음에 자본. 경영도 하나의 4요소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 물건을 팔면 수익이 생기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수익을 배분시켜줘야 돼요. 토지는 지대를 준다고 하고요. 노동은 임금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본은 이제 타인 자본이니까 이자가 나가고, 얘는 이윤이라는 걸 이제 배분되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데, 자, 얘네들은 어떨까? 이 노동이요. 자기가 원하는 임금을 안 받으면 다른 데로 이직하죠. 따라서 변한다. 항상 가변 요소라는 거죠. 이 가변 요소에 먼저 배분되고 나중에 토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토지 잔여법 요런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익 배분이라는 것은 잉여, 토지 잔여나 잉여가 나오면 얘를 찍으셔야 돼요. 자, 그럼 얘도 수익 배분이라는 게 안 들어갔다, 거기 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볼게요. 지금 기업본 보고 계셔요? 수익 배분의 원칙은 토지, 노동, 자본, 경영이 각 생산 요소에 발생되는 총 수익을 배분한다는 단어가 있죠. 그럼 수익을 배분한다는 건 기여한다는 거예요? 수익을 배분한다는 얘기예요. 기여의 원칙 찍으셔야 돼요? 수익 배분의 원칙을 찍으셔야 돼요. 자본, 노동, 경영이 먼저 배분되죠? 나머지 수익의 토지에 기속된다는 거죠. 잉여 생산성. 그 다음에 제가 좀 찍어드릴 거는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감정평가에 적용해 니은번에 맨 끝에 가시면 토지 잔여법이라는 게 나와 있나요? 그러면 잔여 나왔다, 잉여 나오면 무조건 무슨 배분의 원칙이에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빨리 씻기 전에 1번에 2번을 좀 볼게요. 프린트 1번에 2번. 이따 한번 다 까먹습니다. 1번에 2번을 보시면 지금 봤던 내용이 나와요. 토지, 자본, 노동 및 경영의 각 생산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총 수익 동그라미, 이들 제요소에 따라서 배분 동그라미. 따라보세요. 수익 배분. 기여한다는 거예요? 수익을 배분시킨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가? 그러면 나중에 자녀로 가서 토지에 기속된다는 건 기여의 원칙이 아니라 수익 배분의 원칙이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 기출에 이 사이드에 나온 놈들은 그냥 그 안에 내용이 나와 있어. 나와 있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럼 기여하고 수익 배분은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 다르죠. 올라오세요. 기여한다는 건 수익을 배분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기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여도를 얘기하고
수익을 배분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이 수익을 나눠주는 겁니까? 나눠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자, 가볼게. 내 액션을 좀 취할게. 많이 힘드니까. 자, 기여한다는 건 그냥이야. 여기에 기여하는 거야. 지금 내 행동을 보고 있지. 그래서 기여한다. 기여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거는 기여하는 거야. 수익을 나눠주는 거야. 나누는 거야. 나 봐봐. 아까 이거는 기여였지. 근데 봐봐. 돈이 생기면 그냥이야. 이걸 나눠줘야 돼. 그래서 패패패. 나눠주면 이건 뭐야? 수익 배분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지? 다시 할게. 나 봐봐. 너 힘들어하니까 그런 거야. 이건 뭐야, 이거? 이거는 배분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1번에 2번은 이거였어, 이거였단 말이야. 무슨 얘기 알아들어? 이해하셨어요? 그럼 기여하고 수익 배분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2번은 수익 배분이에요? 기여의 원칙이에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이드로 나오는 거는 그냥 가볍게만 치시면 돼요. 이해 갔죠? 그럼 자, 이 네 가지가 따라서 내부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따라서 수수, 기균, 네 가지거든요. 그러면 균형의 원칙이 먼저예요? 기여의 원칙이 먼저예요? 기여한 다음에 균형하죠.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넘기시면은 494의 기회비용의 원칙은 제가 따로 이따 기출문제를 빼겠습니다. 오른쪽에 495페이지 가시면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 찾으셨어? 자, 이건 그냥 가볍게 들어봐. 외부성은 들어보세요. 들어간다. 자, 우리 부동산은 아까 봐봐. 시장 안에 주택이 있었는데 이 주택 근처에 공원이 들었으면 그냥이야 여기 값어치가 올라. 쓰레기 매입자가 들어가면 마이너스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외부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외부성의 원칙. 그래서 이 외부성의 원칙은 채용의 원칙을 부동산이 외부적 차원에서 지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까? 니은번에 체크해봐요. 그럼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주택에 공원이 있으면 부정적, 긍정적, 외부 경제, 쓰레기 매입자에 들어가면 부정적이죠. 그래서 요건 뭐냐면 그냥입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받아서 외부성의 원칙까지 연관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럼 여러분 봐봐. 지금 요거 세 가지는 다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외부적인 요인이란 말이야. 그런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봐. 우리 학원이 여기 어떨까? 여기 부산에도 학원이 좀 많죠? 그럼 나가면 다 적들이란 말이야. 따라서 따라서 외적과 경쟁하자. 요 세 가지는 내부적이다, 외부적이다? 외부적이에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부동산 가격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게 나와 있나요? 자, 그래서 아까 채용 원칙과 적합의 원칙만 부동산의 원칙이었죠? 지금 495페이지 3번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밑에 찾으셨습니까? 맨 밑에. 495페이지의 맨 밑에 3번의 파란 색깔. 찾으셨어? 그럼 어디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부동산. 아까 부동산만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채용이 됐죠? 적합도 부동산에만 적용되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최적,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좌측에 기회비용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요거 딱 이제 제가 기출문제를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보여드리는데, 자, 이게 이제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따라서 기회비용입니다. 이게 대체 원칙가로 전제로가 되는데, 들어보시면, 자, 요걸 깔고 가는데, 아까 대체라는 것은 그냥요, 용도가 비슷해야 돼요. 효용, 가격이 비슷해야 되죠. 그래서 기회비용을 따져봐요. 포기한 비용을. 자, 그러면은 들어보세요. 만약에 A와 B가 있다. 그러면 상업용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요, 자, 우리가 이제 주거용이라 본다면 그냥요, 용도가 비슷해요. 가격과 효능이 비슷할 수 있죠. 근데 얘는 항상 주거지만 사용돼요. 주거지만 사용되는데 얘는 상업지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 상업지를 포기하고 주거지로 갔어요. 그러면 기회비용이 없는 게 나아요? 기회비용이 있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기회비용 보고 계셔? 그래서 이 부동산이 가치를 평가할 때는 기회비용을 갖고 평가한다는 건데, 자, 이거는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가봐야 됩니다. 50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501페이지로 가시면은 501페이지 9번 문제 하나 나와 있나요? 501 가시면은 9번 문제 하나 있어요. 자, 가시면은
자, 1번 문제는 이제 제가 풀어드릴게요. 한 필지 토지의 따라서 1부분. 그럼 구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건 부분평가라고 그랬어요. 도시계획이 저쪽 때 수용할 것만 평가하는 건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봐봐. 지금 여기가 따라해보세요. 기회비용의 원칙. 가볼게요.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율을 가지고 있는 외곽의 공업용지보다 자, 안쪽이 그냥이요. 땅값이 비싸요. 상업용도로 이용할 수도 있죠. 상업용도에 대한 기회비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시장가격이 더 높다는 현상을 따라서 기회비용의 원칙. 그래서 기회비용의 원칙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죠? 1번이 정답이에요. 아셨죠? 그럼 오늘 프린트를 이제 풀어보세요. 거의 제가 답은 다 풀어드렸죠. 다 풀었네. 자, 1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1번이 틀린 이유. 자, 부지와 건물이라는 단어 나와 있나요? 자, 그럼 봐봐. 부지랑 건물을 얘기한다는 건 외부적이야, 내부적이야? 내부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구성요소라는 단어가 있죠. 자, 칠판. 따라서 구성요소. 구성요소가 나오면 이건 내부고 이건 무슨 원칙이죠? 균형의 원칙이 들어가죠. 그런가요? 그럼 적합이라고 하셔야 돼요? 균형이라고 하셔야 돼요? 균형의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기여예요? 수익 배분이에요? 배분이고 3번은 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외부죠. 외부 환경이니까 이건 지역과 적합하다는 건 적합의 원칙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4번에 경쟁이 나오면 다 무슨 원칙이다? 경쟁의 원칙. 자, 5번. 따라서 변동. 변동도 변한다는 게 들어가겠죠? 5번이 정답이에요. 부동산의 가격도 일반지와 마찬가지로 가치 형성 요인에 안 변해요? 변해요. 상호 인과관계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볼 때 우리 시험 문제는 자, 따라서 적합, 균형 이 둘 중에 답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자, 한번 갑니다. 많이 하면 힘드시니까 칠판 보고 그냥 얘기하세요. 적합은 그냥이야? 외부야? 얘는 내부. 적합은 그냥이야? 환경이 나와. 균형은 구성요소가 나오죠. 아까 부지와 건물의 구성요소는 균형의 원칙이었잖아. 맞죠? 그다음에 적합은 무슨 적 관가? 경제적 관가. 균형은요. 자, 적합은 무슨 분석? 그 다음에 균형은 개별 분석이라는 얘기야. 아시겠지?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쉬는 시간에 예습하실 분은 없지만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 페이지 아까 가성비가 높다라는 509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509페이지. 그래서 아까 했죠? 그러면 네가 언제 했냐? 그럴까봐 미리 보고 갈게요. 509페이지에 가시면은 거기에 박스가 하나 있나? 어머! 지역 분석이라는 게 나와요? 밑에 적합의 원칙, 경제적 관가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의 균형, 기능적 관가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쉽죠?